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16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틴토레토의 작품 은하수의 기원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오늘도 차근차근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눈에 먼저 띄는 장면은 누드로 그려진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서양 미술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비너스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녀는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의 아내이며 결혼과 가정의 신 헤라입니다. 그림 우측에 보면 제우스의 상징인 독수리와 헤라의 상징인 공작새가 그려져 있어서 두 사람의 존재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면 그림 속에 아이가 4명이 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이는 날개가 없고 나머지 4명의 아이에게는 날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날개가 있는 아이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사랑의 신 큐피트입니다. 에로스라고 불리는 큐피트는 서양 미술사에서는 종종 여러 명의 큐피드를 한 그림 속에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미술에서 큐피드가 등장하면 그림의 주제는 사랑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림 속 4명의 큐피드가 들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가 사랑을 나타내는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큐피드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에 의하면 큐피드는 금촉 화살과 납촉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데 장난이 심했던 그는 다정히 앉아있는 연인들 중 한 사람에게는 금촉 화살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납촉 화살을 쏘았는데요. 금촉 화살을 맞은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여 죽어라 따라다니고 납촉 화살을 맞은 사람은 그 사람이 싫어 도망을 다닌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그림의 왼쪽 하단에 위치한 큐피드는 횃불을 들고 있는데 이 횃불은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면 그 누구도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못 베깁니다. 세 번째로 그림의 오른쪽 중간에 위치한 큐피드는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물도 횃불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상대방을 그물로 잡고 싶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은 그 사람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중간에 위치한 큐피드는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로 상대방을 잡았다 한들 도망치면 모든 게 허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쇠사슬입니다. 상대방을 도망갈 수 없도록 꽁꽁 묶어두기 위해서 쇠사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같은 물건들을 통해 4명의 아기 천사들이 큐피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 속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제우스와 헤라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것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우스의 사랑 이야기는 맞는데 헤라의 사랑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정답은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아기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헤라클레스의 갓난아기 시절을 그린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힘센 인간 영웅으로 죽어서는 신의 반열에 오른 존재입니다. 네메아의 사자를 때려잡고 레는의 늑패 물뱀 히드라를 퇴치하는 등 12가지 위협을 완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알크메네라는 외간 여인과 정을 통해 낳은 아들이라서 헤라의 아들은 아닙니다. 알크메네는 미케네 왕 엘렉트리온의 딸로 암피트리온이라고 하는 영웅의 부인이었습니다. 암피트리온이 전쟁에 나갔을 때 제우스는 암피트리온으로 변장해 알크메네와 정을 통해 헤라클레스를 낳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알크메네는 제우스에게 속아서 헤라클레스를 낳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암피트리온은 화가 나서 아내를 죽이려 했으나 제우스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 역시 매우 화가 났다고 합니다. 헤라 여신의 역할은 온 세상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자신의 가정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왜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이 아기가 장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될 거라는 시타까지 내려졌다 하니 헤라의 심사가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헤라는 헤라클레스에 대한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아버지였던 제우스는 어린 아들 헤라클레스에게 영생을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헤라의 원한이 염려스러웠기에 제우스는 꾀가 많은 메르쿠리우스 신에게 헤라의 원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헤라의 모성애를 자극하면 헤라클레스에 대한 그녀의 원한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메르크루스 신은 헤라가 잠든 틈을 타 헤라클레스를 그녀 몰래 젖가슴에 안겨주라고
제우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헬라크레스는 엄청난 힘으로 헤라의 젖을 빨았고 새어나온 젖이 하늘에 닿아 은하수가 되었고 땅으로 떨어진 젖은 백합이 되었다고 합니다. 헤라는 젖을 먹고 있는 헤라클레스가 귀여워 품었던 원한을 잠시라도 거둬들이게 되니 신이나 인간이나 여성의 모성애는 정말로 강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제우스가 메르쿠르우스 신의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장면으로, 즉 제우스가 헤라클레스를 헤라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몰래 젖을 훔쳐 먹게 하다가 헤라가 잠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언제나 느끼는 점이지만 그림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시 한 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제목, 기억으로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으로, 이별하는 사람은 망각으로 사는 것. 잠시 떨어져 있어도 보고픈 통곡이 기억의 멜로디를 만들고, 오래전 이별에도 떠오른 미련이 망각의 다리를 놓는다. 사람은 가고 온다 해도 같지 않고, 사랑은 반복되어도 모두 다른 것. 떠가는 강물의 속삭임도 듣지 못하고, 흐르는 구름의 수줍음도 보지 못한 채 그저 밤하늘에 수놓아진 은하수처럼 신화 속 전설로만 행복하고 불행한 것. 이 밤 내 기억 속 창고에서 그대라는 보물을 꺼내며 나의 망각을 조롱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는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